자, 17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 3이라고 얘기를 했고 x를 이렇게 줬고 y를 이렇게 줬대요. 인정? 그러면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3의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배열을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있어요. 뭐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아닌데 맞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배열이긴 해. 근데 그 a 대신에 A 3분의 1. 그렇지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꼴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왜냐면 얘를 전개하면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꼴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전개한 건 a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a의 3분의 1제곱이 들어가고 b 자리에 b의 3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3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3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b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배열과 저 배열을 비교해보면 똑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유로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꼴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x 빼기 y를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x 빼기 y는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a 더하기 3a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인데 그럼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전개를 해서 대입해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괜찮지?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는 얘고 x 빼기 y는 얘니까 얘네 둘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x 더하기 y의 전체 3분의 2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전체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돼요? 제곱. 얘가 일로 들어가면 세제곱과 3분의 2제곱이 곱해지면서 제곱으로 변환되지. 결과적으로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꼴이 되는구나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개를 해보시면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두 개를 곱한 값의 2배 2a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를 전개하시면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a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다 까지 정리가 될 건데 얘랑 얘가 만나서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2배의 가로 열고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꼴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값을 3으로 줬으니 얘는 6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약간 곱셈공식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나는 이런 때려 맞추는 스타일의 문제를 좀 싫어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약간 x 더하기 y를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때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을 보자.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의 6x제곱을 3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는 게 참 좋겠어?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에? 3분의 2에? 마이너스 3x제곱. 뭐 이건 너희 마음이긴 한데 2에 3x제곱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2에 9x제곱을 곱해도 돼.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지수에 마이너스 오는 걸 좀 싫어했어가지고 그냥 2에 9x제곱을 곱해버렸거든. 2에 9x제곱을 곱하면 얘도 이제 지수가 1이 이거 0 되면서 이제 1 될 거고 이거 곱하면 2에 6x제곱 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해준 건 지수끼리가 더해지면서 2에 12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건 2에 6x제곱이 될 거고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곱해지면 2에 18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근데 2의 6x제곱을 3이라고 줬으니까 2의 12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6x제곱의 제곱일 거 아니야. 2의
2의 6x 제곱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6x 제곱 자리에 3을 넣어주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2의 6x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27 되고 더하기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2의 3x 제곱을 곱해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3x 제곱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 같은 경우는 2의 6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될 건데 분자가 이제 마이너스 제곱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2의 12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6x 제곱이래요. 그럼 2의 6x 제곱 자리에 3식을 넣어보면 3-1분의 얘가 이제 제곱이니까 9 더하기 얘가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 꼴이 되니까 불편하다 이거지. 분모 분자 30 곱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 계산해보면 6분의 28 꼴이 돼서 2로 약분해주면 3분의 14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 할만하죠? 난이도를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 느낌이. 26번. 자, a를 로그 2의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을 보시게 되면 10의 a제곱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런 거 나오면은 지수에 마이너스 붙는 걸 좀 싫어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 10의 a제곱 a를 곱하면 안 없어지잖아 마이너스가. 10의 a제곱을 곱해야지. 그럼 분모는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 10의 2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건 1이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10의 2a 제곱 더하기 1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너희는 10의 2a 제곱의 값만 해결을 하면 이제 축구 봐서 그런지 다들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10의 2a 제곱만 해결을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얘를 지수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수화 시키면 10의 a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씩을 집어넣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마무리 된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a 제곱인데 이거? 얘를 제곱해줘야겠네. 이렇게 제곱한 거 전개해보면 4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3 되겠죠? 네. 7 더하기 4 루트 3을 넣어줘요. 그러면 7 더하기 4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7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1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모 간단하게 만들면 6 더하기 4 루트 3분의 분자는 8 더하기 4 루트 3. 분모 분자 뭘로 나눌까? 먼저 2로 먼저 약분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분모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지. 분모 얼마? 분모 3 9-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상이네. 그럼 얘는 12에다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8루트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6루트 3 얘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12 없어지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분모 분자 마이너스로 약분해주면 3분의 2루트 3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오케이? 46번. 자, 얘네들을 만족하는 x의 값과 y의 값을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일단 어떻게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지원하면 좋을 것 그렇지. 2의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고 2의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하면 얘는 대문자 x제곱 더하기 대문자 y제곱이 74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대문자 xy 꼴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를 넣어주시게 되면 144 2xy 넘겨주고 74를 넘겨주면 2대문자 xy는 70 결과적으로 대문자 xy는 35 그러면 대문자 x 더하기 y가 12고 대문자 xy가 35면 대칭형 연립방정식이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일찍 보세요. 잠깐만. 나도 안 해줘.
어제 축구 봐서 힘든 건 알겠지만 나도 더 일찍 나왔단 말이야. 요거 대칭형 연립방정식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 배웠어? T제곱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2t 아, 플러스 35는 0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t니까 얘를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야 되는 거지.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럼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두근의 합을 12로 갖고 두근의 곱을 35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주면 이런 꼴로 정리가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t-5 곱하기 t-7은 0. 결과적으로 t의 값은 5 또는 7이니까 대문자 x랑 대문자 y의 값은 두 쌍의 해가 생긴다. 어떤 두 쌍의 해? 대문자 x가 5면 대문자 y는 7이고 대문자 x가 7이면 대문자 y가 5라고 볼 수 있는. 오케이? 왜냐면 대칭형이기 때문에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저 식이 변화가 없죠. 항상 두 쌍의 해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뭘로 치환한 거였냐면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치환했었던 거였다고.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치환했었던 거였다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알파가 더 크대요. 그럼 2의 알파 제곱이 더 커야죠. 요게 돼야지. 얘가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은 7이고 2의 베타 제곱은 5가 되는 거여서 4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베타 제곱의 값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 제곱해 주는 걸 거 아니야. 49 빼기 25다. 24다까지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여기? 너무 빨라? 괜찮아? 49번으로 가보자. 저 49번 전에 48번 48번. 자, 48번부터 보자. x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범위에서 얘네들이 성립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a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 선생님 죄송해요. 네? 빨리 넘어가야 돼. 뭐? 빨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괜찮아? 아,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1에 25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그리고 5분의 1에 4x 마이너스 6 어떻게 해줘야 돼? 밑을 통일시켜야 돼. 밑을 몇으로 통일해야 돼? 5분의 1로 통일하셔도 되고 5로 통일하셔도 돼요. 너희 마음이야. 그러면 5분의 1로 통일을 하면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에 여기 2가 곱해져서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5분의 1에 4x 마이너스 4제곱까지. 그러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이게 지수함수는 약간 너희가 뭐 생각을 할 만한 범위, 제한적인 범위를 밑에서밖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미지수가 오면 조금 너희가 집중해서 범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돼.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이 0이야.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이야.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0이야. x는 2 이상 4이하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정답은 6. 괜찮습니까?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안 되는 것들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해설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진도를 나가봅시다. 개나멀리 파트에서 질문 받을까? 개나멀리 파트 1 중도는 요거 다 봤어? 영상? 네. 어때요? 영상을 네. 막 봐본 건 아닌데 문제는 네. 이제
네. 뭐더라? 개념 설명 좀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른 친구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잘 풀려요? 안 풀려? 자, 질문 받아보자. 연습 문제 전까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페이지 몇 페이지야? 페이지 13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잘 이해 가요? 너희가 말이 없으면 나는 진도를 쭉 나갈 수밖에 없어. 선생님 저 네. 이게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거요? 2n 파이 더하기 네. 세타. 2n 파이 더하기 세타. 요거 그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고 갑시다. 2n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이게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이때까지 만약에 30도라고 표현을 하면 아 그냥 30도구나. 여기 시초선 얘를 시초선이라 불러. 얘를 동경이라 불러. 동경. 그러면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이렇게 돌아간 각도 얘를 30도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야, 각도가. 네. 그러니까 얘를 30도로 볼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360도만큼 본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네. 390도로도 볼 수가 있다고. 네. 그 다음에 360도를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도를 더 간 750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이 각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위치상, 그러니까 이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360도를 n번만큼 돌고 이 n은 정수예요. 그리고 30도를 더해준 요 각들이 다 똑같은 각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각이 등장해놓고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360도 곱하기 n만큼이 계산이 되고 30도만큼을 더해준 걸로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30도를 모두 다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에게 일반각을 표현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저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알파는 0 이상 보통 360도 미만 범위에 들어오게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90도라고 표현을 해도 솔직히 위치상으로 보면 똑같잖아.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가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360도의 그 배수들에 해당하는 것들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각이 등장을 한다면 걔는 360도만큼을 우리 맘대로 더해주거나 빼주어도 값이 똑같으니까 네. 이 범위 내로 들어오게끔 변화를 시켜서 써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 80도를 나타내는 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난 각이 등장을 하면 360도만큼을 내 맘대로 더해주거나 빼주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맞춰준 다음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자 네. 라고 생각한 게 일반 각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400도에서 360도를 한번 빼주면 40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꼴로 표현을 해준 게 일반각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360도를 3번 더해주면 1080도죠. 네. 여기다가는 1080도를 더해줘서 80도로 변한 위에 1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00도 그러면 1080도에다가 360도 한번 더 더하면 1440도지 요거만큼을 더해서 14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40도 꼴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이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일반각을 표현할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왜냐면 이제 각도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뭐 알파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범위를 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80도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알고 가야 할 건 뭐냐면 마이너스 1000도나 80도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각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 오케이? 범위를 벗어나면 360도를 내 맘대로 언제든지 더해주거나 빼주는 게 가능하다.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각도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막 정확하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뭐 해주세요까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범위를 벗어났잖아. 360도를. 360도만큼을 내 맘대로 빼주면 얼마야 이거? 뺄셈이 안 돼. 260도지. 네. 260도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3사분면. 맞아요. 3, 4분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도, 90도, 180도, 270도. 그래서 260도는 제3사분면. 여기다가는 360도 두 번 더해서 720도를 더하면 40도가 되죠. 네. 40도니까 제1사분면. 그럼 여기는 이제 1080도를 내 맘대로 빼주면 150도. 150도니까 제2사분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일반각, 그러니까 360도만큼이 이제 더 돌아가는 각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보면 무한화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2단원 봤어? 네, 뭐요? 영상이. 아, 2단원이요? 네, 호도법. 2단원 안 보고 그냥 문제만 풀었어요. 영상을 꼭 봐주세요. 네. 알겠지? 이러면 두 번 설명해야 되잖아. 호도법 같은 경우는 각도,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각도에 대한 단위라고 하는 것은 60분법을 이용해서 사용한 각도를 이제 우리가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각도를 실수화하는 단위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 반지름이 알만큼인, 그리고 호의 길이가 알만큼인 부채꼴이 있을 때 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단위로 1라디안, 대충 57도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지름 알만큼짜리 그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지? 2R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러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R파이. 파이 R. 그러면 이게 비례식이 성립하지. 중심각에 대한 비례식이 성립할 거냐.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중심각 대 호의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1라디안일 때 R이면 네모 대 파이 R과 같겠지. 네. 네모 대 파이 R.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이거를 관계식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모는 얼마가 돼? 180. 파이가 돼. 네. 따라서 180도는 파이라고 볼 수 있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과 같다. 파이 라디안인가요? 말했지만 반지름의 1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를 R을 만족하는 요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파이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인 거죠. 보통 근데 라디안은 단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파이는 180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각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180도가 파이인 것을 생각하여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각도들, 예를 들면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270도와 같은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180도가 파이잖아? 네. 30도는 몇 도? 30도는 몇 파이? 1파이. 6분의 1 파이. 45도는? 4분의 1파이.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2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암산이 빠른데? 150도는 6분의 5 파이 6분의 5 파이. 180도는 파이 파이. 270도는 2분의 4 파이 2분의 3파이까지. 나는 요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여기까지들을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놓고 각도가 주어졌을 때 이게 60의 배수가 등장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정수배만큼을 곱해서 계산해라. 120도는 여기다 2배 준 거니까 3분의 2 파이. 180도는 여기다 3배 준 거니까 파이. 근데 이거는 180도는 파이인 거는 뭐 제일 좀 증명할 때 쓴 거였으니까 제일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90도는 45도의 2배잖아. 네 2분의 파이. 근데 90도인 것도 좀 2분의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좀 기억해놓는 게 좋긴 하겠다. 왜냐면 90도도 너무 자주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270도도 여기다 3배 준 거니까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각도들을 이렇게 실수화를 해서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공식도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된다. 네 게다가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네 이때 L이 R 세타니까 R 세타를 넣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자, 개념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것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3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 179번. 다음 각을 60분법 이거 연수 문제. 연수 문제 전까지 중에서 일단 183번. 다음 각 나타내는 일반각을 2m 파이 더하기 세타꼴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각 나타낼 때 0도에서부터 일단 0 이상 알파가 360도 안에 들어오게끔 이야기를 했었지. 네 근데 360도는 파이로 표현하면 몇 파이가 돼? 파이 2파이가 되죠? 마찬가지야. 이제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변환을 해서 네 2n 파이 더하기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꼴로 표현을 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2n 파이 더하기 알파 꼴로 표현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 각도는 보통 이제 x도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세타라고 표현해 보통. 오케이? 그러면 345도는 범위 안에 들어오죠. 네 그럼 요거 자체를 파이로 표현을 해서 요 자리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게 헷갈릴 때는 180도가 파이였잖아. 네 1도는 뭐가 될까? 180분의 파이 맞아. 180분의 파이. 그럼 여기다 345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345도는 180분의 345파이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약분해서 요 세타 자리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 그럼 5로 약분해보면 36분의 69파이가 되고 3으로 한 번 더 약분하면 12분의 23파이가 되지. 네 요거를 요 자리에 넣어서 쓰시면 얘는 2n파이 더하기 12분의 23파이다. 30이라고 썼네. 라고 쓰면 마무리까지. 900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범위 안에 안 들어오잖아. 네 720도만큼을 빼주시면 180도 나오죠. 네 180도는 파이였지. 네 그러니까 얘는 2n파이 더하기 파이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자, 마이너스 960도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몇 도를 더해줘야겠어? 1080 그렇지. 1080도를 더해보면 몇 도 나오나? 120도 나오죠. 네 120도. 120도는 몇 파이야? 3분의 2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는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예요. 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할만하죠? 네. 연습 문제 가보자. 연습 문제 몇 번? 179번. 181번. 다른 거는 없나요? 현욱이 다 풀었어? 네. 질문할 거. 179. 179번. 179번 같이 갑시다. 179번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자,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중심각이 60도구나. 근데 중 한번 그려보면 부채꼴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상하게 그려져, 이거. 여기 60도인 부채꼴이 있나봐요. 근데 호의 길이가 2파이래. 60도는 3분의 파이. 그러면 반지름이 시작하자마자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반지름 R로 놨을 때 R 세타가 호의 길이였잖아. 결과적으로 3분의 R 파이가 2파이. R은 얼마? 6.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얼마냐? 부채꼴에 내접하는 이런 원이 있나봐요. 이렇게 내접하는. 오케이. 그럼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둔다면 얘가 R이 되고 얘도 R이 되고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몇 도가 돼? 왜? 아 이렇게 세. 외접으로 풀고 있었어. 외접? 아, 외접하는 걸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외접하는 건 이게 외접하려면 잠깐만. 네, 어쨌든 외접하는 거 좀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얘 몇 도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 네, 같아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직각 빗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요 각은 몇 도? 30. 6분의 파이 30도가 되는 거지. 30도짜리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는 항상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의 길이의 비를 만족하죠. 그럼 얘를 R로 두면 얘 몇 R이 돼? 2R? 2R이 되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근데 내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R. 결과적으로 얘는 몇 R? 3R. 3R. 3R이 6과 같아야 되네요. 훨씬 더. 3R이 6과 같다는 건 R은 얼마다? 2다. 따라서 내접하는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되는구나. 저기랑 저 길이랑 같아요.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아니요. 6이랑 여기랑? 아니요. 그 여기랑 이 아래 6이랑 3알이 왜 같아요? 요 길이가 몇 알? 3알이. 근데 이게 반지름이랑 어떨 거냐? 부채꼴. 부채꼴에서 요 길이는 그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원의 일부분인데 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이건 일부분이니까 요 길이 전부 다 똑같죠. 반지름. 네. 그러니까 이거 3R인데 3R이 6과 같은 거지. 네. 반지름의 길이니까. 지는 따라서 3R이 6과 같다라고 하면 아래 값은 2가 되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2가 되는 거니까 넓이는 4파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181번 가보자. 삼각함수성은 10번씩 보고 왔어요. 자, 다음.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에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로 만든 원뿔을 만들 건데 원뿔 부피가 얼마냐?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해. 24파이. 그럼 반지름을 R로 두면 얘도 R이 되고 코의 길이는 24파이 마이너스 2R이 되죠. 괜찮아요? 그럼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개 있었어? 2개.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그럼 얘는 뭘 사용해야 돼? 아래. 2분의 1 RL.
왜냐면 반지름 나와 있고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전개를 해주면 12파이r 마이너스 곱해주면 r제곱 2차 함수죠. 표준형으로 교환하면 되죠. 마이너스 가로 열고 r제곱 마이너스 12파이r 반의 제곱은 2로 나누면 6파이 제곱하면 36파이 제곱이 될 거야. 밖으로 나가면서 더하기 36파이 제곱. 표준형 교환하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r 마이너스 6파이 전체 제곱 플러스 36파이 제곱. 결과적으로 r은 6파이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고로 반지름은 6파이, 얘도 6파이. 6파이 넣으면 호의 길이는 12파이. 중심각은 얼마? 너무 빠르다. 반지름 R은 6파이, 호의 길이가 12파이. 중심각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R 세타. 근데 R이 얼마야? 눈을 크게 떠봐. R이 6파이니까 6파이 세타가 12파이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세타 얼마? 2가 되는 거지. 중심각이 2인 거야.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부채꼴을 가지고 뭘 만든대? 원뿔. 그럼 원뿔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모선의 길이는 6파이라고 볼 수 있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모선의 길이가 될 테니까요. 게다가 이 부채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생각해 본다면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로 주면 2파이 스몰 r이 여기 호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죠. 호의 길이 12파이. r은 얼마? 6.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 돼야 되는구나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따라오나요? 네. 그러면 높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높이는 어떻게 돼? 저게 맞나? 맞아. 이게 루트 36파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럼 얘 제곱한 건 36 파이 제곱 마이너스 36. 결과적으로 36을 밖으로 빼주면 6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 높이가 됩니다. 얘가 높이. 그러면 부채꼴의 부채꼴이 아니지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는 6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준 모든 뿔은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돼. 그것에 대한 증명은 아마 그 중학교 때는 이제 뭐 물을 가득 채우는 뭐 기둥에다가 뭐 밑면이 똑같은 뿔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3분의 1만큼 빠졌다. 그래서 부피가 3분의 1만큼이 해당한다. 기둥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정확한 증명은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투 말고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제 심화미적분을 배우면 그 뿔의 부피가 3분의 1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적분해가지고 계산해보면 3분의 1하고 얘가 곱해지면 2가 돼서 얘는 72파이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첫 번째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r로 두고 호의 길이를 24파이-2r로 두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을 대입해서 2분의 1 아래를 대입해 주신 다음 그럼 얘가 아래 관한 2차 함수구나 표준형으로 교환을 해주고 r이 6파이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 를 생각해서 r 값을 6파이로 결정을 시켜주면 6파이 호의 길이 12파이 얘를 가지고 원뿔을 만들 거야. 원뿔 만들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모선에 해당하는 길이어서 6파이. 게다가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아서
얘를 소문자 R로 두고 2파이 얘도 R로 두고 얘도 R로 두니까 뭔가 좀 헷갈리긴 한데 대문자로 둘 거래다. 어쨌든 간에 2파이 R이 호의 길이랑 똑같다를 만족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면 6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6이고 모성 길이가 6파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높이 구하고 높이 구해졌으면 부피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하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